오늘 그 뭐 짧은 시간에 뭐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뭐 이 치질이라는 병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없어요. 20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드문 병입니다. 근데 40대, 50대 넘어가면 거의 한 40%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고, 이 친구분들 이렇게 식사하신다고 4명이서 이렇게 한 5분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시면 아마 그 자리에서 혹시 너 이런 거 있니 물어보면 2분이나 3분 정도는 다 있습니다. 예. 엄청 흔한 병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본인이 위생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그런 병도 아니고, 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예. 오늘 좀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거는 이제 치질입니다. 치질. 자, 치질은 우리가 이제 치핵하고 치열하고 치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선생님, 그 환자분들 말씀하실 때는 치핵을 치질이라고 많이 표현하시죠. 치질 때문에 뭐 고생한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제 정확한 명칭은 치핵, 치열, 치루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이거 3가지를 뭐 숙제하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질은 크게 3가지가 있을 거예요. 치핵, 치핵. 우리 뭐 학문에 뭐 튀어나왔다 이런 거, 그리고 뭐 그런 거 있고, 치열은 뭐냐면요, 열은 우리 몸에서 병에 열이 붙는 거는 뭐가 찢어지는 거예요. 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에 상처 생기듯이 항문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부가 찢어지면은 꼬매겠죠. 근데 치열 같은 경우에는 항문이 찢어져도 꼬매지는 않습니다. 입안에 상처 난 거랑 똑같거든요. 입안 상처도 꼬매지 않고 나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똑같아요. 항문도 찢어지면은 나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루가 있습니다. 치루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속옷을 갈아입는데 팬티에 뭐가 자꾸 묻어 나온다. 그리고 조금 쓰라리고 아프다. 보통 치액은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안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는 안 아픈데요, 뭐 수술해야 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치액은 안 아픈 경우가 많고요. 치루는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아프다, 죽을 것만큼 아프다, 아파 죽겠다, 그거는 보통 이 치루가 발전해서 생긴 항문 주위 농량, 항문 주위 치루가 발전했다기보다는 치루랑 관련 있는 항문 주위 농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문 옆에 고름이 생긴 겁니다. 고름이, 항문 옆에 고름이 생긴 거는 만지기만 해도 아프고 손만 닿아도 죽을 정도로 아픕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오늘 이 3가지를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치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치질, 치핵이죠. 항문 안쪽에 점막 조직이 늘어나는 겁니다. 압력에 의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항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항문은 변이 통과를 하는 곳이죠. 그럼 만약에 안쪽 점막 조직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항문이 좁아집니다. 좁아지면은 이게 힘을 많이 줘야지 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변 보기도 힘들고 보고 나서도 찝찝하고 변도 또 부서지면서 나와요. 우리 옛날에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 여기는 뭐 대부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시니까 젊었을 때 20대 때 화장실 가면 뭔가 오늘 화장실 갔다 오면 기분이 좋죠. 뭔가 개운하고 뭔가 와 오늘 뭐 기분 좋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 가고 나면 좀 불편하고 좀 찝찝하고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 좀 딱딱해지는 거. 그래서 변이 딱딱해져서 힘을 많이 주다가 생기죠.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많이 보죠. 뭐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압력이 늘어나서 생기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여기 일기는 별로 안 튀어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어려운 말로 치상선이라고 하는데요. 1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약물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식습관을 교정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해진 거죠. 여기에 비해서 좀 더 심해진 거고, 3기는 보시면은 치상선 바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치액이 바깥으로 나온 건데, 요거는 손으로 밀어 넣으면 들어갑니다. 손을 밀으면 들어가고 뭐 또 힘을 좀 빼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시는 건 3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주 심해진 사람들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치액이라는 게 아주 심할 때는 바깥으로 뻥 튀어나와 있는데 안 들어갑니다. 예,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예, 3기부터 수술을 하게 되고요. 사기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 빨리 수술하시는 게 낫습니다. 뭐 이게 치질이 생겼다고 해서 오늘 내일 당장 응급으로 수술해야 될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되시면 사실은 몇 년 정도 된 거고요. 예, 아주 통증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 그래서 밖으로 많이 나와 있다 생각하면 사실은 외치액인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요거는 사실 내치액을 분류를 해놓은 건데 외치액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 내치액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뭐 암치질, 수치질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수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걸 표현하는데 이건 지금 내치액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건데 요 3기부터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불편하다 생각하셔서 병원에 오시면 대부분 3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편해도 좀 견딜 수 있다 싶으면 보통 1, 2기입니다. 그래서 1, 2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야채 많이 먹고 물 많이 먹고 또 술 좀 음주 자제하시고 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치액의 원인은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 예, 너 앉아서 뭐 오래 뭐 책을 본다든지 스마트폰 본다든지 애들도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뭐 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뭐 요새는 이제 다이어트, 식습관하고 연관이 많은데요. 그 야채를 좀 많이 안 먹는 습관이 좀 많이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먹고 막 운동한다고 헬스한다고 막 그런 분들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음식을 안 먹으면 변이 또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보고 싶은데 막 힘주고 이러다 보면 또 생깁니다. 임산부들한테 좀 많이 생기고요. 임산부들은 뭐 대장이 압박돼서 생긴다고 하는데 임신이 끝나면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임신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치액 증상 호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 변화 이런 게 임산부에 연관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치액의 증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항문 주변이 가렵습니다. 예, 항문 주변이 가렵다. 이 항문 가려움증이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모르실 건데 집중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가려워서 막 긁게 되고요. 막 긁으면 상처 생기고 감염 생기고 막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려운 건 또 대부분이 치액이 나와 있어가지고 변을 닦을 때 이렇게 제대로 못 닦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변이 안 닦이면은 이제 휴지 자꾸 묻어 나오죠.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갔는데 어느 날부터 휴지에 한 번, 두 번 닦아도 또 뭐가 묻어 나오고 또 묻어 나오고 이런 분들은 치액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통증은 의외로 적고요. 별로 안 아픈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럼 뭐가 불편하냐면 변 보는 게 불편합니다. 변 보는 게 불편하고 병원에 주로 오시는 분들은 출혈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피가 나면은 와 이거 뭔가 큰일 났는 것 같다. 뭐 혹시 내가 암이 아닐까? 이런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해서 뭐 살펴봐야 되지만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은 치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타랑이라고 해가지고 항문을 탈출하는 건데 이거는 눈으로 봐도 누가 봐도 치액이 있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항문은 자기가 자기 눈으로 못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만져봐서 만져지는데 이게 관찰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좀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액의 진단은 일단 여쭤봐요. 사실 말로만 물어봐도 한 80%는 진단됩니다. 예, 환자분들한테 뭐 변 볼 때 힘 많이 들죠. 그리고 보고 나면 찝찝하고 다 안 본 것 같이 다 보고 나서도 나왔다가 다시 화장실 가죠. 그리고 휴지로 닦으면 묻어 나오죠. 그리고 그 변이 가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이러는데 워낙 맨날 이런 환자를 보니까 아는 겁니다. 예. 아주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을 한 번쯤 경험하신 분도 많고 이 중에서도 생각보다 변기에서 피를 본 분도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흔합니다. 제가 아까 10분 중에 4분이 있다고 했죠. 여기도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증상을 느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치액은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눈으로 보이는데요. 밖으로 안 튀어나와 있으면 아까 내치액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눈으로 봐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문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이분이 치액이 있다 없다 진단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과 선생님이나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 이런 분들은 항문을 이렇게 뭐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외과 의사조차도 눈으로 봐서는 진단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뭐 내시경 할 때 보통 내시경 할 때 그 대장 내시경 할 때 카메라를 넣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항문이 이렇게 있으면 카메라가 이 방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항문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시경을 이렇게 U자형으로 꺾어야지 항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과 선생님들 중에서 좀 이렇게 자상하신 분들, 뭐 좀 한가하신 분들은 안에 넣어서 꺾어가지고 치액이 있는지 봐주시는 분도 있고요. 보통 이제 항문 전문 병원에 같이 계신 내과 선생님들은 내시경 할 때 치액을 많이 봐주시는 편이고요. 근데 내시경 환자가 너무 많거나 뭐 바쁘시면은 다 못 보고 이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쑥 빼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내시경 했는데 제가 치액이 있다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시경 자체가, 대장 내시경 자체가 치액을 검사하는 검사가 아니고 대장의 뭐 병변을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것을 보더라도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항문 내시경을 해가지고 항문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기구를 넣습니다. 기구를 넣어서 항문을 이렇게 좁혀져 있는 항문을 쭉 펼쳐가지고 그 벽에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좀 아파요. 예, 아프고 불편해서 좀 꺼리시는데 그래도 치액이 있으신 분들은 꼭 검사를 해서 확인해요. 눈으로 봐서는 진단하기가 힘들어요. 치액은 이제 초기에는 약물요법을 합니다. 1기나 2기는 약 먹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식습관, 야채 많이 먹고 물 많이 먹고 하시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있으면 대부분 3기 이상이고 3기 이상은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연고나 자약을 광고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3기는 연고나 자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수술하자 하면은 그냥 연고나 약 같은 걸 처방해 주세요 하는데, 물론 뭐 조금 좋아는 지겠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집에 가서 또 약 먹고 또 기다리시면 또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어차피 이게 자연 치유는 안 되거든요. 자연 치유는 안 되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없고 그냥 조절하면서 살겠지만 결과적으로 쭉 시간 지나면서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빠져서 수술하면 결과도 좀 안 좋고 환자분도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안 불편할 때 수술 받는 게 의사도 편하고 환자도 편하고 그렇긴 해요. 근데 광고를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항문이 찢어졌다, 그런 건 연고가 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치액이 튀어나온 거는 이미 살이 늘어졌기 때문에 연고를 바른다 해서 그게 쏙 들어가진 않아요. 예. 요새 뭐 SNS에 보니까 뭐 치액 절대 수술하지 마세요, 이 약 먹으면 금방 낫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안 믿으셔도 됩니다. 예, 그거는 뭐 무슨 의사가 나와서 막 가운을 입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3기 이상의 치액은 수술을 해야지 해결됩니다. 물론 수술을 뭐 크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작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연고나 자약은 효과가 없고, 차라리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좌욕이 차라리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좌욕을 어떻게 하느냐, 의료기상 가서 좌욕기를 사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세수대야, 여기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세수대 사가지고 따뜻한 물 떠놓고 쪼그려 앉으면 됩니다. 쪼그려 앉아서 엉덩이를 담그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치료는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일요일날 아팠다, 나 너무 아픈데 병원 못 가겠다, 그러면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잠시 효과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항문 옆에 고름이 생긴 거는 좌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름을 빼줘야 되고요. 그리고 식습관을 교정해야 돼요. 물 많이 드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맨날 많이 하는 말인데 물 많이 드시고 야채 많이 드세요. 치액은 이제 수술할 방법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그 오해를 많이 하세요. 수술하면은 무조건 재발한다는데 수술 안 하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수술하고 나서 무조건 재발하면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겠죠. 무조건 재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고 좋아졌다가 그래도 습관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또 화장실 오래 앉아 계시면 한 3년, 4년 있다가 또 생기거든요. 이거는 치액을 수술을 해도. 그러면은 3년, 4년 지나서 생긴 거를 이걸 재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재발이 아니죠. 엄밀히 따르면 뭐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안에 생겼다, 그럼 이건 재발한 거라 맞는데
3년, 4년, 5년 그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재발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그런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교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술 방법, 칼로 절개하는 방법입니다. 옛날에, 요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옛날에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좀 아프죠. 아프고 아무래도 하고 나면 진물로 나오고 일상생활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뭐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방법이고, 요새는 조금 적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방법, 전통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하고 통증이 좀 있어요. 배변할 때, 첫 변 볼 때 많이 아프시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아픈 경우가, 치액은 튀어나와 있는 걸 그냥 떼버리면 항문이 띵띵 붓습니다. 그거는 수술이 좀 잘못된 거거든요. 수술을 할 때 딱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선생님 만나서 제대로 수술 받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제일 잘 하시는 거, 옆집 분들한테 물어보시죠. 야, 수술하니까 어떻대? 야, 안 아프나?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달라요. 100명 있으면 전부 100명 다 다른데, 이걸 옆에 사람 물어보면 다 이게 다른 상황인데 조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열을 보면은 항문이 찢어지는 거죠. 항문이 왜 찢어지나요? 딱딱한 변 때문에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야채 안 먹고 변비가 막 있다가 힘주다가 피가 빵 나는 거, 그게 이제 치열이라고 하는데 찢어지는 겁니다. 피부 손상이 생기는 건데, 그리고 치열은 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대부분 치핵하고 동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문이 찢어지는 게 그냥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변비가 심해서 치열이 생겼다.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치열이 또 생겼다가 나왔다가 생겼다 나왔다가,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항문에 검사해 보면은 치액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액이 심하니까 이제 치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항상 생겼다 나왔다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항문이 좁아집니다. 항문이 좁아져요. 항문이 좁아지면은 변 보는 게 점점점 힘이 들어가고, 그럼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고, 그럼 또 치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열도 심한 경우에 수술합니다. 어떤 수술하냐면 항문을 좀 넓혀주는 수술합니다. 뭐 복잡한 수술하면 5분, 10분이면 끝납니다. 그 마취해가지고 항문을 이렇게 넓혀줍니다. 정상적인 직경으로 넓혀주면은 훨씬 좋아지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죠. 창문이 찢어졌는데 수술 항문 다 찢어주는 거. 그러니까 항문을 적당한 직경을 유지가 되도록 넓혀주면은 항문이 안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치열은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변비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찢어지듯이 아프고 피도 나고요. 만성화될 경우 좁아집니다. 심할 경우 수술하고요. 치액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안에 상처 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해주고 나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욕하시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 뭐 변비를 예방하는 약물, 그리고 항문에 좀 붓기를 빠진 약물, 그런 약물 드리고, 식습관 교정하고,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되고, 원인 되는 치액을 수술해줘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열이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치핵하고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치루입니다. 치루는 뭐냐면요, 엉덩이가, 항문이 이렇게 있으면 항문 옆에 뭐 꼭 돋아나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터널이 생기는 겁니다. 항문 주위 농양, 아까 엉덩이가 엄청나게 아픈 거는,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보는, 뭐 눈으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하게, 엉덩이가 딱딱해지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그게 이제 항문 주위 농양인데, 그 항문 주위 농양하고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름집하고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표현하시기에 항문에 자꾸 뭐가 묻어 나온다. 우리가 항문에 묻어 나오면 변실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치루입니다. 주로 남자분한테 많이 생깁니다. 여자분은 잘 안 생기고 남자들한테 잘 생깁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지만 통증이 없어서 그냥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면은 수술을 받고 싶어도 수술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그 호주에 유학 갔던 애를 한 명 수술했는데, 걔는 이것 때문에 2년 동안 치료를 안 받고 계속 놔둔 거예요. 젊은 애가 25살 젊은 애인데 그 치료가 있길래, 야, 니 왜 치료 안 받고 이렇게 했냐 이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항문외과 의사 얼굴을 한번 보는데 150만 원을 내야 된대요. 얼굴 보는데 150만 원. 그러면 진찰하고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수술 예약 잡으면 한 600만 원 해야 되고 수술하면 1000만 원 넘어요. 호주는 그렇대요. 우리나라 의사는 얼굴 보고 검사하고 하는데 한 2만 원 정도면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검사하는 데는 2만 원. 물론 피 검사하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의료비가 이런 부분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병원 와서 검사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쓸데없는 이야기고 어쨌든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지만 없어서 그냥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치료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문데 계속 치료를 안 하면 이게 항문암으로 발전합니다. 예, 드뭅니다. 근데 정말 드물어요. 저는 그런 분 한 분 봤는데 선원인데 이제 치료가 있는데 계속 배를 탄다고 치료를 못 받는 거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10년 지내니까 그게 나중에 항문암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수술한 적이 항문암을 생기면 항문을 다 도려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항문을 없애면은 이쪽에 장을 잘라가지고 배로 바깥으로 빼놓는 거죠. 예, 항문이 없어지는 거죠. 예. 치료는 진단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항문 초음파나 항문 내시경으로 하고요. 보통은 의사가 경험 많은 의사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예. 항문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항문 전문병원 가시면 있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치료는 그냥 눈으로 보고 만지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작거나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항문 초음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항문 전문병원 가서 보면은 기구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고 치료는 항문 주위 농양하고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항문 주위 농양이 생긴 사람들이 동반되는 경우 이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문 주위 농양이라는 게 고름이 생기는 건데 그걸 고름을 찢으면은 바로 병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항문 주위 농양은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의사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항문 주위 농양이 있는 사람들은 수술하고 나서 50%에서 치료가 생기거든요. 예, 그걸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환자분들은 항문 주위 농양이 생겨서 수술 받고 치료가 생기면 에이씨 돌팔이 잘못 만났네 이래 얘기하시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문 주위 농양은 무조건 한 달 뒤에 꼭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예, 치료가 생기기 때문에 치료가 생기면 치료수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 2차에 걸쳐서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고 항문 주위 농양 수술 이후에 치유 과정에서 생깁니다. 자주 생깁니다. 치료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 있고 치료기를 찾으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치료기를 잘 못 찾으면 또 생깁니다. 예, 그래서 치료 그 터널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구멍 한 개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이렇게 꼬불꼬불 이어졌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 세 가지 살펴봤는데 치질을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악화되고요. 예, 그리고 배변한테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치열 같은 경우에는 만성 치열로 발전하게 되면 아주 더 불편하니까 빨리 치료받는 게 좋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플한 거는 그냥 간단한 거는 그냥 간단히 치료가 되는데 길이 이제 생긴 걸 갖다 계속 내버려두면 동서남북으로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치료 자체가 수술하기도 어렵고 염증이 진행되면은 또 심각한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치질은 무조건 수술해야 되냐? 네, 오늘 뭐 들으셨겠지만 단계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치액이냐 외치액이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고요. 아까 3기상부터 치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불편하시면은 병원 오시면은 뭐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이 사계절에 골고루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철에 땀 많이 흘리면은 이제 변비가 생겨서 생기기도 하고요. 겨울철에 또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에 혈전성 치액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제일 뭐 연말에 음주 우리나라에 그 재작년하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회식이 엄청 없어졌어요. 이게 근데 재밌는 게 치액 환자도 많이 없어졌어요. 수술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물어보면은 주변에 보시면 항문외과 문 닫는 데가 엄청 많을 거예요. 연말 회식을 안 해요. 그 코로나 이후로 전체적으로 또 사람들이 술을 많이 안 드세요. 그래서 술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치액은. 그래서 연말에 자주 음주와 관련이 많습니다. 이게 절대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은 항상 병원에 오시면은 제일 듣고 싶은 말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거들을 오시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내 증상을 짧게 하게 돼요. 전부 다 10명 중에 9분은 오셔가지고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예. 나 그렇게 안 불편한데 그렇게 안 아픈데. 치액은 아프지는 않거든요. 다만 불편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병원에 오실 정도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병원에 올 정도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병원에 올 정도면은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은 자기는 증상을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해결을 해야지 짧게 이야기한다고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통증이 없으면은 치질이 아니냐. 그건 뭐 아까 보셨지만 통증이 없는 병도 있습니다. 변이 가늘어지고 자꾸 묻어나오고 가렵다. 이게 치질의 중요한 증상이니까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꼭 진료를 받으셔서 원인을 찾으시기 좋겠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려서 감사하고요. 우리 뭐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사실은 치액 수술하고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아침이 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화장실 갔을 때 좋은 느낌, 그것 때문에 치료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도 혹시나 이런 걸 불편함 겪고 계신 분 있으시면은 오셔가지고 진료 받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